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BOA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오는 1월부터 유엔 안보리에서 나란히 이사국으로 활동하게 되는 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의 외교장관들이 북한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하면서 추가 도발을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또 북한의 전제 조건 없는 대화에 호응할 것을 요구하고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자금 조달을 차단하기 위해 공조하기로 했습니다. 허무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이 지난 17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18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발사한 데 대해 미한일 3국 외교장관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하고 발사 행위를 규탄했습니다.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한국의 박진 외교부 장관, 일본의 가미카와 요코 외무상은 20일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의 지속적인 도발은 한반도와 영내 그리고 국제 평화와 안보를 중대하게 위협하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저해하는 행위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전 고지 없이 감행된 이번 발사는 영내 민간 항공과 항행의 안전도 위협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최근 발사 행위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를 또다시 노골적으로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모든 행위들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3국 외교장관들은 한국과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도 재확인하고 미한일 3국은 북한 미사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체계 정상 가동과 단연간의 3자 훈련 계획 수립을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한일은 함께 북한의 지속적인 불법 무기 개발에 반대한다며 북한의 인권 침해가 불법적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고도화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북한이 해외 노동자 착취와 악성 사이버 활동을 통해 창출한 수익으로 불법 무기 개발 자금을 조달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해 국제사회와 계속해서 긴밀히 공조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정된 자원을 주민들이 아닌 무기 프로그램에 전용하는 북한 정권의 결정을 개탄한다고 밝히고 미한일 3국은 북한이 추가 도발을 중단하고 전제 조건 없는 실질적 대화에 나설 것을 촉구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은 앞서 워싱턴 국무부 청사에서 열린 송년 기자회견에서 올 한 해를 결산하면서 미국이 올해 협력 네트워크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미한일 3국 협력은 새로운 시대를 맞았다고 밝혔습니다. Our partnerships in the Indo-Pacific have never been stronger. In 2023, the President held his historic summit at Camp David with Japan and the Republic of Korea, cementing a new era of trilateral cooperation. 블링컨 장관은 특히 인도태평양에서 미국의 파트너십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했다며 지난 8월 캠프 데이비드에서 열린 미한일 정상회의를 역사적 정상회의로 평가했습니다. BOA 뉴스 헌모입니다. 미국 공화당의 중진 의원들이 적성 국가들의 위협과 북한의 핵 야망은 지정학적 균형에 중대한 도전을 가한다고 지적하고 미국의 군사력을 강화하라고 밝혔습니다. 상원군사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로저 위커 의원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중국과 러시아, 이란, 북한은 미국의 이익을 해치기 위해 어두운 파트너십을 형성하고 있다며 최근 의회에서 결의된 국방수권법안은 국경 안팎에서 미국을 강하게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북한을 포함한 적성국 간 연대 강화 움직임에 우려를 표하고 미국은 적들의 전쟁을 억제하기 위해 주요 관계에 투자하고 국제적 연합을 공고히 함으로써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원 운영위원장인 공화당의 탐콜 의원도 19일 홈페이지를 통해 남중국해에서 중국의 공세와 북한의 핵 야망은 지정학적 균형에 중대한 도전을 가한다며 점증하는 북중 공세와 북한의 지속적인 핵 개발에 맞선 영내 군사력 강화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북한이 핵동결이나 감축회담을 하면 반드시 미한동맹 해체를 조건으로 요구할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신 장관은 21일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에서 내년 미국 대선 결과에 따른 미국과 북한의 핵동결 회담 가능성에 대한 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변하고 미한 확장 억제를 핵협의그룹 NCG를 중심으로 더욱 가속해 미국 선거와 상관없이 불가역적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한국 독자 핵무장에 대한 의원 질문엔 독자 핵무장이란 미한동맹이 해체됐을 때를 전제하는 것이라며
확장 억제를 더 강화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또 북한이 지난 18일 고체연료 ICBM 화성 18형을 시험 발사가 아닌 발사 훈련이라고 표현해 실전 배치가 가까워진 게 아니냐는 질문에는 과장됐다고 답변하면서도 북한의 개발 속도로 미뤄 언젠간 개발을 완료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 미사일에 대한 미한일 경보정보 실시간 공유 체계가 가동되면서 한국 국방부는 한국 자산의 탐지 범위 밖에서 발사된 북한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SLBM 정보도 조기 획득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국방부는 21일 한국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 보고 자료를 통해 3국 경보 정보가 공유되면서 북한 미사일이 한국 자산의 탐지 범위를 벗어날 경우에도 최초 발사 시부터 최종 탄착 시까지의 비행 특성 정보 등을 보완할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획득된 경보 정보를 활용해 민방공 경보 발령과 적시 요격 전력을 운용할 수 있으며 임의의 시간과 장소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할 때 3국 탐지 자산의 능력을 활용해 보다 정확한 정보로 탐지 공백을 보강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미국 인도태평양 사령부를 중심으로 3국의 지상해상 기반의 탐지 정보를 공유하며 북한 미사일 추정 발사 지점과 경로 등 비행 특성과 추정 탄착 지점 등 조기 경보에 필요한 정보를 공유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의 김여정 노동당 중앙위원회 부부장이 유엔 안보리를 비난한 담화에 대해 한국 정부는 유엔의 권능을 전면 부정하는 것은 북한이 국제평화에 대한 위협임을 스스로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외교부의 임수석 대변인은 21일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이 국제사회가 만장일치로 채택한 다수 안보리 결의에 의해 금지된 핵 미사일 도발을 소위 주권적 권리와 자위권으로 포장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습니다. 이어 북한이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한국의 정당한 방어적 조치를 위협이라고 거짓 선전하며 도발 명분으로 삼는 것을 중단하고 비핵화의 길로 조속히 복귀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유엔 총회에서 북한 인권 결의안이 채택된 것을 환영하고 한국 정부는 앞으로도 탈북민 보호를 포함해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국제적 인식을 높이는 노력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앞서 북한의 김여정 부부장은 21일 조선중앙통신에 발표한 담화에서 유엔 안보리가 북한의 자위권 행사만 문제를 삼았다며 반발하고 한반도 긴장의 책임을 미국과 한국에 전가하는 논리를 되풀이하며 비난했습니다. 이상으로 BOA 모닝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